자, 방금 말씀하신 신문 읽기 공부법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C일보예요. 그 유명한. 네. 네, 제가 딱히 이 신문과 사상이 같다거나 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가판대에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신문이 양이 너무 많아요.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 신문 정독하면 2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문에는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필요 없는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신문 보시면 지금 1면이죠. 보면 2면, 3면, 4면, 5면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넘기면서 우선 1면에서 8면까지 보면은 요 종합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을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통 종합면에서 다뤄요. 그게 1면에서 8면 혹은 1면에서 10면인데 여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사를 탑기사라고 하고 가장 위에 있으니까 옆에 사이드 기사라는 게 붙고요. 그 밑에 하단 기사가 붙는데 당연히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보셔야 돼요. 특히 신문을 보시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목에는 모르시는 단어가 없으시면 안 되고 이게 단어만 외우는 수준이면 안 돼요. 자, 상식에서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건설 장비.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공습. 이거 너무 핫한 이야기잖아. 딱 봐도 상식에 나올 것 같죠. 네. 근데 저면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차이 알아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왠지 좀 초미세먼지는 더 작을 것 같죠. 네,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의 구분은 무엇인가? 너무 시사상식으로 딱 봐도 내기 좋죠. 네. 또 여기서 보시면 한국당 전대 예상대로 2월 7일에 개최. 홍준표, 오세훈 등 후보 6명 보이콧이라 나와 있는데 전대가 뭐예요? 전당대. 전당대회죠. 전당대회는 뭐 하는 데인가? 바로 이런 것들 개념과 용어가 착착 붙게 만들어야 된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신문사를 가시면요 편집 기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신문 구도를 짜시는 거랑 어떤 제목을 달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제목은 다루면 안 돼요. 곧 독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동시에 이분들이 다는 건 어떤 거? 정말 꼭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만 제목에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 나오는 부분들 중에 바로 이런 것들, 제목에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상식을 정리하세요. 별도로 상식책은 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공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서 뭐 여기는 이면이죠. 뭐 11만 톤 크루즈 입항하자, 미세먼지 농도 치솟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런 내용들 쭉 나오죠. 보시면 정치면이 있고요. 요 뒤에 면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탑과 사이드 기사를 중심으로 보세요. 신문은 역피라미드식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기사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 가장 앞쪽에 나오고요. 각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사 위나 옆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 네.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역적인 내용들은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서훈 이런 표현들 아셔야 되고요. 뒤에 이런 거 사회부 밑에 있는 뭐 시사성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면 사실 이게 약간 인문계 수능에서 수학이랑 비슷해. 경제면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레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용어만이라도 좀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경제면 공부하는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국제면. 뭐 국제면 사람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중요한 용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판이라 보면은 뭐 3.1운동 관련된 내용이랑 책 소개가 나왔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질문들도 저는 진짜 많이 나와요. 보면은 여기 스포츠면이나 문화면 어떻게 공부하냐, 다 봐야 되나? 라고 물어보시죠.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냐면 스포츠랑 문화면은 꼼수인데 이거를 논제로 내지는 않아요. 네. 논술에 내지는 않고 시사상식에서 나오는 건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스포츠 문화면에선 수상작, 특히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 중요한 LPGA 투어 같은 큰 대회에서 시상을 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뭐 베를린 영화제 이런 거에서 시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수상자와 큰 대회를 중심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스포츠나 중요한 대회,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는 최근에 이슈가 있는 사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발롱도르 같은 거겠죠. 세계 네. 최고의 축구상. 예를 들어 뭐 음악도 비슷해. 세계적으로는 권위 있는 콩쿠르에 누가 우승을 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또 스포츠 중에서는 또 놓치기 쉬운 스포츠가 골프. 골프에서 뭐 파라든지 이글이라든지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뭐 문화면에서 이런 것도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문화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베를린 영화제의 상징은 무엇인가, 칸느 영화제의 상징은 무엇인가, 각각 곰이란 그 종려 가지잖아요. 네.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만 빼도 내용 공부할 분량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설과 칼럼을 공부하는데 그다지 좋은 자료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질 좋고 소름이 끼치는 칼럼과 사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질이 높지 않은 사설과 칼럼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하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정말 글 잘 쓰는 공명정대하게 사설을 쓰거나 자신의 시각이 묻어나도 칼럼을 잘 쓰는 분 몇 개를 뽑아서 그분 글을 보면서 필력을 키워야 되지, 모든 것을 글을 다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있죠. 신문을 두세 종씩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도 이거를 논조가 다른 신문을 뭐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신문을 하루에 2개씩 봐야 되는 건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동시에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막 이런 거, 내가 보수적인 사람인데 막 한겨레 신문은 2달 본다고 갑자기 진보로 변하고, 반대로 내가 진보적인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C일보를 한 2-3달 본다고 갑자기 진보적인 사람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문은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 방금 말씀한 그 논조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아니면 2-3달을 주기로 신문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신문마다 빠지는 내용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것도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특종이,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다른 신문엔 안 실리지 않나요? 정말 큰 특종이면요, 가령 타블릿 PC 사건 있었잖아요. 탄핵 네. 때 다음날 다른 신문에 다 실렸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뉴스는 결국 다음 날 중엔 다른 언론에 거의 실리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다마고치의 조언이었습니다.